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프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쩌다가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수업 영상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제주 4.3 사건 치셔서 한 20분짜리 영상 같이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요. 선생님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여러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45년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독립을 이루기 위한 독립운동을, 민족운동을 이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는 연합국들, 영국, 미국, 소련과 같은 나라들이 일본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이북에는 소련군이, 그 이남에는 미군이 각각 들어오면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점령하는 모습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해방 이후의 한반도의 운명은 이들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그들이 국제회담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한반도에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어떻게 독립국가를 세울 것인가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영국, 미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으니 그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한반도에 통일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운다. 두 번째, 그것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세 번째, 최대 5년이 무엇?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탁 통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한다는 것을 마치 무엇처럼? 식민 지배의 연장인 것처럼 이해를 하면서 처음엔 모두 다 신탁 통치에 대해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벌였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좌익과 중도 세력들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분단을 막고 외국 세력의 도움을, 협력을 얻으려면은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구나 이승만처럼 우익 인사들이 계속해서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신탁 통치를 놓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지와 반대로 나뉘게 되면서 치열한 이념적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에 열렸는데 이것에 여기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냉전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경우에는 삼국 외상회의의 지지사항을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 이러다가 한반도의 분단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더 국내적으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해방 이후의 중요한 과제를 남한 사회와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무상몰수, 무산분배의 방식으로 실행해버리게 되면서 남북한 간의 경제 구조상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남한에서는 이승만 같은 사람이 한반도의 정부 수립이 시급한데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면 일단 남한만이라도 우선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정읍 발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러다 진짜 분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좌우의 대립과 미소의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극단에 있는 좌익과 우익의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만은 끝내는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것도 결렬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문제를 소련과의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UN 국제
현대사회에 넘겨버리고 말죠. 그죠? 그리고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에 따른 정부 구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련의 경우에는 우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따라 한반도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왜 너네 마음대로 이 문제를 결정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거부 반대의 입장을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사실 이것은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한 주장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미 한반도의 분단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김구를 비롯한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의 김일성 등을 만나서 남한만의 총선거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던 남북협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미 분단은 확정된 상황이라서 되돌리기가 어려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남한만의 단독선거 50 총선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 중에 하나인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에서부터 1954년 9월까지 대략 7년 7개월 동안 전개되었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1948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도 3.1절 기념행사가 열리게 되었었는데 1948년쯤 오게 되면은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거의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주도의 도민들의 경우에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3.1절 기념행사에 모였던 사람들은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기념행사를 보기 위해서 왔던 어린 아이가 기마경찰, 말을 탄 경찰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분노한 제주도의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몰려갔는데 경찰들은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를 하고 총을 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좌익단체가 주도해서 이 민간인을 학살한 죽인 경찰을 규탄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사과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파업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자, 제주도의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을까? 분노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죠? 어린아이가 아무 죄가 없이 치여 죽었는데 사과도 안 해. 그리고 그걸 항의하러 간 사람들 경찰이 총을 쏴서 사람들이 죽었어.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기꺼이 분노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좌익단체가 주도하긴 했지만 제주도의 시민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잘못에 대해서 항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좌익단체가 주도했던 파업에 대규모로 동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하지만 육지에 있었던 정부나 미 군정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라고 오해하기가 딱 좋았을까? 그렇지. 좌익단체가 주도한 파업에 제주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파업에 동참한다고 제주도 전체가? 그렇죠.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구나. 좌익 단체들에 의해서 장악된 상황이구나. 라는 이런 어떤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미 군정과 이승만의 경우에는 이 제주도를 확실하게 진압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 군정에서 보냈던 경찰과 서북 청년회 같은 우익 단체들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자, 왜 이 시기에 제주도의 도민들에 대한 탄압이 그렇게 가혹하였느냐? 감금, 고문, 학살, 약탈 등이 사용된 폭력적인 방식의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체는 바로 이 서북청년회라고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북이란 평안도 지방을 말해요. 북한의 평양 주변 지역을 서북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출신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만든 단체가 바로 서북청년회 같은 단체예요.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왜 남한 사회에 내려왔느냐? 우리 알다시피 1946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주도하에 북한만의 독자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했어요. 그죠?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죠? 대단히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의 토지개혁이 전개되는 과정은 평화로웠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북한의 정권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빼앗아서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 게 바로 이 북한의 토지 개혁이었단 말이야. 그지? 눈 뜨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길 것 같은 이 지주들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북한 정권에서는 이 토지 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지주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강력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때리고요. 혹은 다른 오지 같은 곳으로 먼 이제 시골로 추방을 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이죠. 나쁜 친일지주들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 같은 것들이 북한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공산주의화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만든 단체가 바로 이 서북청년회 같은 단체들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재산과 가족의 생명을 잃고 남한으로 피신해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상당수가 군인과 경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그야말로 공산주의자 좌익이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사람들, 자기의 가족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나중에 1987이라고 하는 영화를 볼 건데 혹시 본 사람들 있나요? 거기에 이제 김윤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 북한에서 토지개혁 과정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잃는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이들은 남한사에 내려와서 좌익과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 복수의 귀신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제주도에 가서 활동을 하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 대단히 잔인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약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주도의 사람들도 이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단체가 주도해서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같은 좌익단체가 주도해서 이러한 육지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무장 동기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제주도의 우익 인사들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저항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반대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미 군정은 더더욱 이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인과 경찰로 토벌대를 꾸려서 제주도에 파견을 하고 그들에 의한 무력적인 제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무장 동기를 일으켰던 좌익 세력들이 머리에 빨간 띠라도 둘렀을까?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있었을까? 얼굴에 좌익이라고 써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일반 민간인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좌익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조금만 이 사람이 좌익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젊어. 얘 왠지 이럴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든다면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그 제압의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되는 수많은 마을이 불타서 사라지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확인된 희생자만 15,000명이고 실제로는 그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가 2배, 4배까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진을 보고 갈게요. 이 제주 4.3 사건은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그 탄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익 세력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제주도를 방문해서 군인 경찰들을 적극적으로 진압할 것을 요구하고 또 격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남녀노소 활동을
할 것 없이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탄압이 이루어지니까 그 탄압을 피해서 한라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한라산 동굴 속에 숨었던 사람들도 발각이 되면은 이렇게 학살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분의 경우에는 무명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이자 대표적인 그 피해를 상징하는 분이기도 했거든요. 36살의 나이였어요.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 토벌대가 쏜 총에 맞아서 아래턱이 날아가셨어. 그래서 아래턱이 없는 상태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먹지도 먹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 흉하면 안 된다고 항상 아래턱에다가 이렇게 무명천을 감고 있어서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렸던 분이고요. 2004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실 때까지 이 제주도의 4.3 사건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해내야 됐던 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이 이루어지고 6.25 전쟁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좌익이나 혹은 공산주의 이런 것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라고 한다면은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금기시 되는 철저한 반공주의 사회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4.3 사건은 오랫동안 부정되거나 왜곡되거나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90년대부터 서서히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2003년 때 여기 2006년 뭐가 맞지? 네, 아무튼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가서야 비로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정도 사건 정도는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함께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사건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에도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 명령이 정부적 차원에서 내려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수 지역의 군 부대에게 이 제주도로 가서 빨갱이들, 좌익 세력들을 진압하라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이 정부에서 내려온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진압 명령을 거부해요. 왜 거부했느냐? 여수, 순천 이런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가까운 곳이야.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로 배 타고 나올 때 가장 먼저 오는 곳이 바로 여수, 순천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여기는 제주도와 일찍부터 왕래가 잦은 곳이다 보니까 사실 이 여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군인들의 경우에는 제주도에 자기의 가족이나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제주도의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이 국군 14연대 병사들에게는 자기의 친구나 가족들을 죽이러 가라는 명령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국군 14연대 병사들 가운데 이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영향을 받은 좌익적인 성향을 갖는 병사들이 주도를 해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요. 여수 순천 지역을 장악하였으니 이게 바로 여순 사건,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 여수 순천 지역의 경우에도 국군에 의한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군사력에서 밀렸던 이 무장봉기 반군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리산으로 이동을 해서 게릴라전, 유격전을 펼치면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빨치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6.25 전쟁이 터질 때까지 지리산에서 저항을 하다가 일부는 북한군을 따라서 북한으로 올라가고요. 일부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진압이 되면서 끝나버렸던 사건이 바로 이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가시면은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 10권짜리 장편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용도 재밌거니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꼭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됐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부는 군대 내에 좌익 세력들, 군대 내에 이런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영향을 받은 군인들을 제거해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 내에 좌익 세력에 물든 사람들에 대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니,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숙군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숙군 작업과 관련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은요, 일제강점기에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군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만주군 장교가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아마 만주에서 활동하는 이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것을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국군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의 형들 가운데 한 명이 우익 쪽의 테러를 받아서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분노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좌익 세력 단체에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그때 한창 활동을 하다가 이때 이제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숙군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지들의 명단을 넘기고 자기는 풀려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군인으로 출세를 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 사람의 성은 박씨고요. 이름은 정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우리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었던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 총선과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남북한의 분단이 확정되는 과정, 그리고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